백제 31대 의자왕은 무왕의 맏아들이다. 용감하고 또 담대하게 결단하였다. 무왕 제2 33년 632년에 태자가 되었다.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고 행제와 우애하여 당시에 백제의 정자라고 불렀다. 무왕이 죽자 태자가 왕위를 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사부랑중 정문표를 보내 주국 대방군왕 백제왕으로 봉하였다. 641년 8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특산물을 바쳤다. 642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642년 2월에 의자왕이 주군을 순행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죄인을 조사하여 사형제를 제외하고 모두 용서하였다. 642년 7월에 의자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침략하여 미우성 등 40여 성을 함락하였다. 642년 8월에 장군 윤충이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품석이 처자와 더불어 나와 항복하자 윤충이 모두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 서울에 보냈다. 남녀 1,000여 명을 사로잡아 나라 서쪽 주현에 나누어 살게 하고 군사를 남겨 그 성을 지키게 하였다. 의자왕이 윤충의 공로를 표창하여 말서무필과 곡식 1,000섬을 주었다. 643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643년 11월에 의자왕이 고구려와 하친을 맺었는데 신라 당항성을 빼앗아 예방하러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였다. 의자왕이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였다. 신라 선덕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당나라의 구원을 청하였다. 의자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철수하였다. 644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사농성 상리 현장을 보내 두 나라를 타일렀다. 의자왕이 문서를 보내 사과하였다. 왕자 융을 태자로 삼고 사면하였다. 644년 9월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침략하여 7성을 빼앗았다. 645년 5월에 의자왕은 당나라 태종이 몸소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신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그 틈을 타 신라 7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신라에서 장군 김유신을 보내 침략하였다. 647년 10월에 장군 의직이 보병과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신라 무산성 아래로 나아가 주둔하며 군사를 나누어 간물성과 동잠성을 공격하였다. 신라 장군 김유신이 몸소 군사를 격려하며 결사적으로 싸워 크게 깨뜨리니 백제 장군 의직이 한필의 말로 돌아왔다. 648년 3월에 백제 장군 의직이 신라 서쪽 국경 요거성 등 10여 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648년 4월에 옥문곡으로 진군하였다. 신라 장군 김유신이 맞아 두 번 싸워 크게 패하였다.
649년 8월에 의자왕이 자장언상을 보내 정예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신라,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하여 빼앗게 하였다. 신라 장군 김유신, 진춘, 천존, 죽지 등이 이를 맞아 공격하였다가 불리해지자 흩어진 군사를 모아 도살성 아래 진을 치고 다시 싸웠는데 백제 군사가 패하였다. 649년 11월에 우레가 치고 얼음이 얼지 않았다. 651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사신이 돌아올 때 당나라 고종이 문서를 보내 의자왕을 타일렀다. 항화동쪽 세 나라는 나라를 연지 날이 오래고 국경을 나란히 하여 땅이 마치 개 이빨처럼 생겼다. 근대 이래로 마침내 음해하고 미어하여 텀이 벌어져 전쟁이 번갈아 일어나니 편안한 해가 거의 없다. 마침내 세 나라의 백성이 목숨을 칼과 도마에 올려놓고 무기를 쌓아 분풀이하는 일이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면서 매우 불쌍히 여기고 있다. 지난해 고구려와 신라 사신이 함께 예방하였을 때 나는 이런 원한을 풀어 다시 돈독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하였다. 신라 사신 김범민이 말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입술가이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마침내 방패와 창을 들고 번갈아 침략하니 큰 성과 중요한 진이 모두 백제에게 합해져 국토가 날로 줄어들고 위력도 아울러 약해졌다. 바라건대 백제의 문서로 침략한 성을 돌려주라고 하여라. 만약 문서를 받들지 않는다면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여 빼앗을 것이다. 다만 옛 땅만 얻으면 곧 하친하자고 청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이 이미 순리에 맞으므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옛날 제나라 항공은 제후이면서도 오히려 망한 나라를 존속시켰다. 하물며 나는 만국의 주인으로 어찌 위태로운 이웃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자왕은 빼앗은 신라의 성을 모두 마땅히 그 본국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신라도 사로잡은 백제 포로를 역시 의자왕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런 뒤에야 근심이 풀리고 다툼이 풀릴 것이다. 무기를 거두고 갑옷을 풀어야 백성은 쉬고 싶어하는 소망을 이루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쟁의 노고를 잊을 것이다. 무릇 국경 초소에서 피를 흘리고 국경에 시체가 쌓이며 농사와 길쌈을 모두 못하게 되어 선비의 아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자왕이 만약 할 일과 그만둘 일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이전 김범민의 청대로 그가 의자왕과 결전하도록 맡길 것이다. 또한 고구려와 약속하여 멀리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랑과 여러 나라가 요수를 건너가 깊이 들어가 노략질하게 할 것이다. 의자왕은 내 말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며 좋은 계책을 살피고 찾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652년 1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653년 봄에
크게 가물어 백성이 굶주렸다. 653년 8월에 의자왕이 외국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 655년 2월에 태자의 궁을 수리하였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했다. 궁궐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 655년 5월에 붉은 말이 북악 오함사에 들어가 불당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 며칠 후에 죽었다. 655년 7월에 마천성을 다시 수리하였다. 655년 8월에 의자왕이 고구려 말갈과 더불어 신라 30여 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신라 태종 무열왕이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문서로 말하였다. 백제가 고구려 말갈과 더불어 신라 북쪽 국경에 침략하여 30여 성을 함락시켰다. 656년 3월에 의자왕이 궁인과 더불어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평성충이 적극적으로 가나니 의자왕이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감히 말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성충은 옥에서 죽었는데 죽을 때 의자왕에게 글을 올렸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 것이니 한마디 말을 하고 죽겠다. 내가 항상 형세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릇 군사를 부릴 때는 반드시 지형을 살펴 선택해야 하는데 상류에서 적을 맞아야만 그런 뒤에야 보전할 수 있다. 만약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로 치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험하고 좁은 곳에 의하여 막아라. 그런 뒤에야 막을 수 있다. 의자왕은 이 말을 살피지 않았다. 657년 1월에 의자왕의 아들 41명을 자평으로 삼고 각각 시급을 주었다. 657년 4월에 크게 가물어 붉은 땅이 되었다. 659년 2월에 여우떼가 궁궐에 들어와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자평의 책상에 올라앉았다. 659년 4월에 태자궁에서 암탉과 참새가 교미하였다. 장수를 보내 신라 독산성과 동잠성을 침략하였다. 659년 5월에 왕도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길이었다. 659년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서 떠올랐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659년 9월에 궁궐 안에 있는 해화나무가 울었는데 사람이 곡하는 소리 같았으며 밤에 궁궐 남쪽 길에서 귀신이 곡을 하였다. 660년 2월에 왕도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서쪽 물가에서 작은 물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백성이 다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사비아의 물이 붉어서 핏빛 같았다. 660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백제 왕도의 시장 사람들이 까닭없이 놀라 달아나는 것이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았다. 넘어져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셀 수 없었다. 660년 5월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왕사와 도양사의 탑에 벼락이 쳤으며 또 백석사 강당에도 벼락이 쳤다. 검은 구름이 용처럼 동쪽과 서쪽 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듯 하였다. 660년 6월에 왕응사의 여러 중들이 모두 어떤 배가 큰 물을 따라 노를 저어 절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들사슴 같은 개 한 마리가 서쪽에서 사비아 언덕으로 와 백제 왕궁을 향하여 짖더니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백제 왕도의 여러 개가 길가에 모여서 짖거나 울어대더니 얼마 후 곧 흩어졌다. 귀신 하나가 궁궐 안에 들어와 크게 외쳤다.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 곧 땅으로 들어갔다. 의자왕이 개의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땅을 파괴하였다. 석자가량 깊이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등에 글이 있었다.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초승달 같다. 의자왕이 물으니 무당이 말하였다. 보름달 같다는 것은 가득 찬 것이니 가득 찰면 기울게 된다. 초승달 같다는 것은 아직 가득 차지 못한 것이니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면 점점 차게 된다. 의장이 노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보름달 같다는 것은 왕성하다는 것이요. 초승달 같다는 것은 미약하다는 것이니 생각건대 백제는 왕성하게 되고 신라는 차츰 미약하게 된다는 것인가 한다. 의자왕이 기뻐하였다. 당나라 고종이 문서로 자의대장군 소정방을 신구도 행군대 총관으로 삼아 자효의 장군 유배경, 우무의 장군 풍사기, 자효의 장군 방효공을 거느리고 군사 13만 명을 통솔하며 치게 하였다. 아울러 신라 태종무열왕을 우의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그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합세하게 하였다. 당나라 소정방이 군사를 이끌고 성산에서 강을 건너 나라 서쪽 덕물도에 이르렀다. 신라왕은 장군 김유신을 보내 정예병 5만 명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의자왕이 이를 듣고 신하들을 모아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마땅한지를 물었다. 자평의직이 나서서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 아득한 강을 건너왔다. 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배에서 분명 피곤할 것이다. 그들이 처음 땅에 내려서 군사의 기운이 미처 회복되지 않았을 때 급히 공격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라는 큰 나라의 도움을 믿기 때문에 백제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니 만약 당나라가 불리해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서 감히 씩씩하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당나라와 결전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달솔, 상령 등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으므로 빨리 싸우려 할 것이니 그 칼끝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신라는 이전에 여러 번 백제 군사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백제 군사의 기세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당나라의 길을 막아 그 군사가 지치기를 기다리면서 먼저 일부 군사로 신라 군사를 쳐서 그 날카로운 기운을 꺾은 뒤에 그 형편을 보아 맞붙어 싸우면
군사를 온전히 유지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자왕이 머뭇거리며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 이때 자평 흥수는 죄를 지어 고마미지hen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 물었다. 사태가 위급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흥수가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는 숫자가 많고 군율이 엄하고 분명하다. 더구나 신라와 공모하여 앞뒤에서 몰아치려고 하니 만약 평탄한 벌판과 넓은 들에서 마주하고 진을 친다면 성패를 알 수 없다. 백강과 탄해는 백제의 요충지이다. 한 명이 한 자루의 창을 가지고 있어도 만 명이 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용감한 군사를 가려가서 지키게 하여 당나라 군사가 백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 사람이 탄hen을 지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왕은 성문을 굳게 닫고 단단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물자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가 지칠 때를 기다린 뒤에 힘을 떨쳐 공격하면 반드시 그들을 깨뜨릴 수 있다. 이때 대신들은 믿지 않고 말하였다. 흥수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므로 의자왕을 원망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를 수 없다. 당나라 군사가 백강으로 들어오게 하여 강물을 따라 배를 나란히 하지 못하게 하고 신라 군사가 탄hen으로 올라오게 하여 좁은 길 때문에 말을 나란히 몰 수 없게 하는 편이 낫다. 이때 군사를 풀어 공격하면 비유컨대 닭장에 있는 닭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의자왕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또 당과 신라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hen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을 보내 길사대 5,000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가 신라 군사와 싸우게 하였다. 4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군사가 적고 힘이 다해 마침내 패하였다. 계백은 그곳에서 죽었다. 이에 군사를 모아 웅진 어기를 막고 강가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당나라 소정방은 왼쪽 강변으로 나와 산 위에 진을 쳤다. 그들과 싸웠으나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밀물을 타고 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가며 북을 치고 떠들어댔다. 소정방은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곧장 도성으로 달려가 30리 밖에서 멈추었다. 백제 군사가 모두 막았으나 또 패하여 죽은 이가 1만여 명이었다. 당나라 군사가 성새를 타고 성에 다가섰다. 의자왕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였다. 성충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른 것이 후회스럽구나. 마침내 태자효와 더불어 북쪽 국경으로 달아났다. 당나라 소정방이 성을 에워싸니 의자왕의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 무리를 거느리고 굳게 지켰다. 태자의 아들 문사가 왕자 융에게 말하였다. 의자왕은 태자와 더불어 나갔고 숙부가 마음대로 임금이 되었는데 만약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풀고 가버리면 우리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척근을 데리고 밧줄을 타고 나가니 백성이 모두 뒤따랐지만 태는 말리지 못하였다. 당나라 소정방이 군사에게 성각희를 넘어가 당나라 깃발을 세우게 하였다. 의자왕 둘째 아들 태는 행세가 다급하여 성문을 열고 목숨을 청하였다. 이에 의자왕과 태자효가 여러 성과 더불어 모두 항복하였다.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효,
왕자 태융염 및 대신과 군사 88명, 백성 12,807명을 당나라 서울로 보냈다. 백제는 본래 오부 37군 200성 76만 호가 있었는데 이때 이르러 웅진, 마한, 동명, 금년, 덕안 등 5도독부로 나누어 두어 각각 주와 현을 거느렸다. 우두머리를 뽑아 도독, 자사, 헬령을 삼아 다스리게 하였다. 당나라 낭장 유인원에게 백제 서울을 지키게 하고 또 자이 낭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삼아 남은 무리를 달래게 하였다. 소정방이 포로를 당나라 임금에게 보이니 그들을 꾸짖고 용서하여 주었다. 의자왕이 병으로 죽자 금자 강록 대부 위경을 내려주고 옛 신하의 조문을 허락하였다. 문서로 손호와 진나라 숙보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고 아울러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의자왕 아들 융에게 사가경을 내려주었다. 왕문도가 물을 건너와 죽자 유인계로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무왕의 조카 복신은 일찍이 군사를 거느렸는데 이때 성녀 도친과 더불어 주류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일찍이 외국에 볼모로 있던 옛왕자 부여풍을 맞아 임금으로 세웠다. 서부 북부가 모두 호응하니 군사를 이끌고 도성에서 유인원을 포위하였다. 문서로 유인계를 건교 대방주자사로 삼아 왕문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신라 군사를 일으켜 유인원을 구원하게 하였다. 유인계가 기뻐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장차 이 늙은이를 부귀하게 하려 한다. 당나라 달력과 묘희를 청하여 가지고 가면서 말하였다. 내가 백제를 팽정하고 당나라 달력을 강 건너에 퍼뜨리겠다. 유인계가 군사를 엄하고 정연하게 거느리며 싸우고 전진하니 복신 등이 웅진간 어귀에 2개의 목책을 세워 그를 막았다. 유인계가 신라 군사와 합세하여 공격하니 백제 군사가 물러나서 목책으로 달려 들어왔는데 물이 가로막고 다리가 좁았어 물에 빠지고 전사한 이가 1만여 명이었다. 복신 등이 이에 도성의 포위를 풀고 물러나서 임존성을 지키니 신라 군사가 양식이 떨어져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다. 때는 당나라 용삭 1년 661년 3월이었다. 이에 도침은 스스로 영거장군으로 일컫고 복신은 스스로 상잠장군으로 일컬으며 군사를 불러 모으니 그 기세가 더욱 올랐다. 사람을 보내 유인계에게 말하였다. 듣자니 당나라가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의 늙은이와 젊은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인 뒤에 나라를 신라에 준다고 하니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모여 스스로 굳게 지키는 까닭일 뿐이다. 유인계가 편지를 써서 기륭을 자세히 설명하고 사신을 보내 타일렀다. 도침 등은 군사가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하고 거만해졌어 유인계의 사신을 바깥 숙소에 두고 거만하게 말하였다. 사신의 뱃설이 낮다. 나는 한나라의 대장이니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다. 답장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 유인계는 군사가 적으므로 유인원과 군사를 합치고 군사를 시기하면서 문서를 올려 신라와 합쳐서 도모하기를 청하였다. 신라 태종 무열왕이 문서를 받고 그 나라 장수 김흠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유인계 등을 구원하게 하였다. 고사에 이르자 복신이 맞아쳐서 패배시켰다. 김흠이 갈령도에서 도망하여 돌아갔으며 신라는 감히 다시 출동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에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사를 합쳤는데 풍은 제어하지 못하고 단지 제사를 주관할 뿐이었다. 복신 등은 유인원 등이 고립된 성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자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며 말하였다. 대사 등은 언제 서쪽으로 돌아가려는가? 마땅히 사신을 보내 전송하려 한다. 당나라 용삭 2년 662년 7월에 유인원과 유인계 등이 웅진 동쪽에서 복신의 남은 군사를 크게 깨뜨리고 지라성과 윤성, 대산, 사정 등의 목책을 빼앗았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이가 매우 많았으며 곧 군사를 나누어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행성이 강가에 있으며 높고 험하여 요충지에 해당하므로 군사를 더하여 지켰다. 유인계가 밤에 신라 군사를 거느려 널빤지 성곽에 다가가서 날이 밝을 무렵에 성으로 들어가 800명을 베어 죽이니 마침내 신라의 굴량 수송로가 통하였다. 유인원이 군사를 더해달라고 청하니 당나라 고종이 문서로 치주, 청주, 내주, 해주의 군사 7,000명을 징발하고 자위 장군 손인사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항하를 건너 유인원의 군사를 돕게 하였다. 이때 복신은 이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풍왕과 점점 서로 시기하였다. 복신은 병을 핑계로 굴방에 누워 풍왕이 문병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 하였다. 풍왕이 이를 알고 신복을 거느리고 복신을 갑자기 습격하여 죽였다. 풍왕이 고구려와 외국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하여 당나라 군사를 막았다. 손인사가 도중에 이들을 맞아 쳐부수고 마침내 유인원의 군사와 서로 합치니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이에 여러 장수가 향할 곳을 의논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가림성이 수륙의 요충이므로 먼저 이곳을 쳐야 한다. 유인계가 말하였다. 병법에 튼튼한 곳을 피하고 빈 곳을 치라고 하였다. 가림성은 험하고 튼튼하므로 공격하면 군사가 다칠 것이요 밖에서 지키면 날짜가 오래 걸릴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근거지로서 군사가 이곳에 모여 있으니 만약 이곳을 쳐서 이기게 되면 여러 성은 저절로 항복할 것이다. 이에 손인사와 유인원과 신라 문무왕은 육군을 거느리고 나아가고 유인계와 별수 두상과 부여융은 수군과 굴량 실험배를 거느리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 어귀에서 외국 군사를 만나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사르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밝히고 강물이 붉어졌다.
풍왕은 몸을 빼서 달아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는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말하였다. 당나라 군사가 그의 복음을 노획하였다. 왕자, 부여, 충성과 충지 등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 외나라 군사와 함께 항복하였는데 홀로 지수신만이 임존성에 근거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처음에 흑치상지가 도망하여 흩어진 군사를 불러 모으니 열흘 사이에 돌아와 붙은 자가 3만여 명이었다. 소정방이 군사를 보내 공격하니 흑치상지가 막아 싸워 깨뜨렸다. 흑치상지가 다시 200여 성을 빼앗으니 소정방은 이길 수가 없었다. 흑치상지는 별부장 사타상녀와 험한 곳에 의지하여 복신과 호응하다가 이때 이르러 모두 항복하였다. 유임계가 그들에게 진심을 보이며 임존성을 빼앗아 스스로 공을 드러내라고 하고 곧 무기 식량을 주었다. 손인사가 말하였다. 야심이 있는 자는 믿기 어렵다. 만약 무기와 식량을 준다면 도적의 편의를 돕는 것이다. 유인계가 말하였다. 내가 상녀와 상지를 보니 충성심과 깨가 있다. 기회를 타서 공을 세운다는데 오히려 무엇을 의심하겠는가? 상녀와 상지 두 사람이 마침내 성을 빼앗으니 지수씨는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고구려로 달아나고 나머지 무리는 모두 평정되었다. 손인사 등이 군대를 거두어 돌아갔다. 문서로 유인계에게 남아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전쟁의 여파로 집집마다 불타고 시체가 불더미 같았다. 유인계가 비로소 명하여 해고를 묻고 호구를 등록하고 마을을 정리하고 관리를 임명하고 도로를 개통하였다. 다리를 세우고 둑을 고치고 저수지를 복구하고 농사와 누에치기를 장려하였다.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고아와 노인을 보살폈다. 당나라의 사직을 세우고 달력과 묘효를 퍼뜨리니 백성이 모두 기뻐하며 각각 제자리를 편안히 여겼다. 당나라 임금이 부여융을 웅진도독으로 삼아 귀국하게 하여 신라와의 오래된 감정을 풀고 유민을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인덕 2년 665년에 부여융이 문무왕과 웅진성에서 만나 흰말을 잡아 맹세하였는데 유인계가 맹세하는 글을 지었다. 이것을 금가루로 쓴 철제 정표를 만들어 신라 사당 안에 두었는데 맹세의 글은 신라봉기에 보인다. 유인원 등이 돌아가니 부여융은 무리가 흩어질까 두려워하여 역시 당나라 서울로 돌아갔다. 당나라 의복년간 676년 678년에 부여융을 웅진도독 대방군왕으로 삼아 나라로 돌아가 남은 백성을 안정시키게 하고 이어 안동도호부를 신성으로 옮겨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신라가 강성하므로 융이 감히 고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구려에 의탁하여 다스리다가 죽었다. 당나라 태종 척천무후가 또 그의 손자 갱에게 왕위를 이어받게 하였으나
그 땅은 이미 신라 발에 말갈이 나누어 가졌으므로 나라의 개통이 마침내 끊어졌다.